오늘은 뉴질랜드에 이렇게 추적추적 비도 오고 있고 해서 지금 여태껏 유튜브에서 개발자가 되면 좋은 점들, 개발자의 장점들 이런 거를 되게 희망과 꿈을 주제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현실적으로 개발자라는 직업의 단점이라기보다는 개발자라는 일을 하면서 항상 블루 스카이만 있을 순 없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현실적으로 내가 개발자가 되기 전에 누군가 나한테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현실적인 그런 여건들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테크 인더스트리에는 정말 너드들이 많아. 나는 다른 영상에서 보면 알겠지만 딱 공부를 1년 하고 개발자라는 직책에 뛰어든 사람이고 개발자라는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고 내 취미는 뭐 연극 동아리를 한다던가 운동을 한다던가 노래를 한다던가 그런 거였고 취미 생활에 뭐 개발을 내가 해야지 그런 생각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내 이 직책은 너무 되게 나한테 적성에 잘 맞고 이런 로지컬한 문제를 푸는 것도 나는 너무 재밌고 되게 일을 즐기면서 하고 있어. 그런데 정말 걸음마 떼자마자 막 코딩을 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고 주말마다 그냥 컴퓨터를 분해했다가 조립했다가 하는 이 컴퓨터를 너무 좋아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넘어설 수 없다고 하잖아. 그 말이 진짜 맞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에 거기 회사에 이제 높은 직책에 계신 분이 하도 이제 휴가를 안 가니까 회사에서 제발 휴가를 가라 그래가지고 휴가로 크루즈 여행을 떠났어. 그래서 크루즈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좀 쉬고 놀아야 되는 사람이 거기서 크루즈 안에서 사람들끼리 메신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앱을 자기 휴가 기간에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게 취미 활동이고 자기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수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런 테크 인더스트리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라던가 그 열정이라던가 그런 거는 정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뭔가 나는 살면서 경험을 해보지 못했던 그냥 뭔가 내가 항상 약간 뒤처지고 있구나, 뒤처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되게 많이 가질 수 있는 인더스트리야. 그렇지만 또 알아둬야 할 것은 그런 말이 있거든. 개발자들 사이에 세상에 베스트 디벨로퍼는 단 한 명인데 굿 디벨로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베스트 디벨로퍼가 돼야지 이거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이런 경쟁 사회에서 조금 내려와서 나는 잘하는 그런 굿 디벨로퍼. 회사에서는 베스트 디벨로퍼는 한 명만 있으면 돼.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는 굿 디벨로퍼거든. 이런 굿 디벨로퍼가 돼야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렇게 내 직책에 임하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는 첫 번째랑도 연관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이 테크 인더스트리는 정말 빠르게 변화를 하는 인더스트리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직책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컨퍼런스도 가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기는 더 많이 그렇게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빠르게 신기술에 도태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테크 공부를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가 이제 7년 전인데 그때 당시에 내가 배웠던 그거는 PHP라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웠거든. 나는 회사에서 PHP를 1년 동안 배우고 PHP를 사용하는 회사에 취업을 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7년 전에 PHP를 사용을 하는 회사가 많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회사에 취업을 했고 거기서 처음에 1년 동안은 PHP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 근데 이제 그때쯤에부터 이제 리액트라던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백엔드에서도 쓸 수 있는 노드.js 그런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을 하면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그 새로운 리액트, 노드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그런 걸로 앱을 다시 쓰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하면서 1년 동안 사용했던 PHP를 버리고 새로운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회사에서 배웠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회사에 이직을 하고 그러면서 알아봤었을 때 이제 더 이상 PHP를 사용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는 거는 뉴질랜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거의 없어.
정말 오래되고 작은 회사가 아닌 이상 없단 말이야. 그러면 PHP를 쓰는 개발자들은 어떡하냐? 새로운 언어를 받아들였어야 돼. 아니면은 그 당시에 안 했으면은 이제 그 자기가 들어간 회사에서만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고,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는 거는 힘들어지는 거지. 특히 직책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는 이 자기 회사들의 메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하는 개발자를 원하지, 자기 회사에 들어와서 새롭게 배우는 사람을 원하지 않거든. 그래서 한 3년, 5년 주기로 계속해서 뭐를 배우고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컨퍼런스를 가고 혼자 자기 프로젝트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항상 오픈 마인드로 새로운 직원들, 더 젊은 직원들이 가지고 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다 연결이 이제 되는 건데, 세 번째로 IT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직을 진짜 많이 해. 내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었을 때는 되게 충격적이었어. 내가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랑 계속 오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들어왔었을 때부터 그 사람은 한 3, 5년 뒤에는 다른 회사에 가겠지, 그거를 당연시 하는 그런 문화여서 그게 처음에는 되게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 근데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인생을 사는데 처음에 발들였던 회사에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는 이제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직을 하는 게 되게 당연한 문화인데, IT에서는 그 이직을 하는 그 연차가 더 빠르다고 보면 돼. 그래서 보통 진짜 이 회사에 오래 일했다 그러면 5년, 8년, 근데 10년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그 회사의 벽에 그냥 내 이름이 새겨질 정도로 되게 레어한 일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3, 5년이면은 다른 회사로 이제 이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7년차 개발자인데 이제 이 회사가 벌써 세 번째 회사고, 그리고 또 알아둬야 될 거는 처음에 이제 내가 커리어를 바꾼 다음에 주니어로서 첫 취업을 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시간이 좀 들 수 있어. 마찬가지야, 모든 직종에서. 그런데 개발자가 이제 연차가 한 2년 정도 쌓이잖아? 그러면은 링크드인에서 그 스카우트 제의가 되게 많이 와. 진짜 자주 올 때 코로나 때는 정말 그때는 한 달에 2번, 4번 정도 온 적도 있었고, 요즘은 그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스카우트 제의를 링크드인에서 받을 수 있단 말이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연차가 차 있고 링크드인을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개발자들한테는 이런 제의가 되게 많이 와. 그래서 더 이직을 쉽게 하고 자주 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3년 뒤에는 이직을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셋으로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링크드인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내가 이력서를 다시 쓴다면 여기다 이런 프로젝트를 넣어야겠다, 그런 것들을 일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해두면 좋아.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거는 어느 나라에 가서 개발자를 하든 되게 마찬가지일 건데, 일단 요 개발 씬에 들어오면은 여자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 그리고 그게 이제 더 높은 직책으로 갈수록 여자의 비율이 더 낮아져. 그 원인은 아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다 알겠지만, 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는 미디어라던가 그런 거를 통해서 남성 프로그래머들의 그런 롤 모델은 되게 많이 봤지만 그런 여성들이 없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이제 자라면서 아이들이 내가 개발자야 돼야지 이런 꿈을 가지는 거는 남자 아이들의 비율이 더 높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진학을 하는 남자 아이들의 비율이 더 많고, 그게 그 성비 차이가 예전에는 더 심했기 때문에 시니어 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성비 차이가 되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아직도 테크 인더스트리에는 그런 남녀 차별이라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시니어로 올라가면서 그 직책을 아예 떠나는 여자들도 되게 많단 말이야. 뉴질랜드는 되게 세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남녀 임금 격차가 되게 낮은 나라 중에 하나고, 나는 7년을 일을 하면서 이 나라에서 남녀 임금 격차를 느껴본 적은 없어. 나랑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느껴본 적도 없고, 페이도 되게 항상 그런 격차 없이 받아왔고, 그래서 뉴질랜드에 당연히 그런 차이는 되게 미묘하지만, 그 단점 중에 하나는 그 시니어나 그 이상의 레벨로 갔었을 때 내가 본받고 나를
나를 투영할 만한 그런 여자 개발자 롤모델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 예를 들어서 그 너네 다 앨런 머스크 알잖아. 그 앨런 머스크가 만약에 딱 이렇게 지금 백인의 남자의 형태로 있잖아. 그랬을 때 그 한국의 여자아이가 자라면서 나를 그 사람한테 투영해서 내가 크면은 앨런 머스크가 돼야지 생각을 하는 그런 확률과, 그 다음에 그 백인 남자아이가 자라면서 앨런 머스크를 보면서 내가 크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생각하는 그런 비율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어. 사람은 태생적으로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나랑 비슷한 인종, 나랑 비슷한 성별, 나랑 비슷한 처지에서 자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더 투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나처럼 시니어 이상의 레벨에 있는 그 이민자로서의 한국인으로 비전공자의 영어가 네이티브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개발자가 이렇게 되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더 노출을 시켜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한 이 이유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뭐 그냥 그렇다. 내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나의 마음을 더 투영시키거나 나의 상황을 이해를 해줄 사람 또는 멘토를 찾는 거, 롤모델을 찾는 게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개발자를 도전을 한다면은 그거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다면은 유튜브에서 내가 앞으로도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그런 걸 통해서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제 5번째 마지막으로는 온콜 개발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그래. 이 온콜 개발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소프트웨어는 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운영합니다. 그 나머지 시간에는 닫습니다. 이렇게가 안 되잖아. 소프트웨어는 24시간 그게 돌아가고 있고 서버가 작동이 되고 있고, 그리고 고객들이 대부분 글로벌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로그인하는 고객들, 유럽에서 사용하는 고객들, 아시아에서 사용하는 고객들, 그게 이제 시간대가 완전 다양하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가 앱에서 발생했었을 때 그거를 이제 인시던트라고 부르는데, 인시던트가 생기면은 그 인시던트를 매니징을 할 사람이 필요해. 그 인시던트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우리 앱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고객들이 엄청난 문제에 직면을 했었을 때 그 인시던트를 재빠르게 매니징을 할 사람이 필요를 한데, 그래서 온콜 디벨로퍼가 있는 경우가 많아, 회사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는 이제 크리스마스랑 그 뉴이어 때쯤에 그 12월 말부터 1월까지 회사를 한 2-3주 정도 닫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회사를 닫는 그 동안에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 있지만 그 기간에 또 그 우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기간에 이제 온콜 디벨로퍼를 두지. 그러면 보통 온콜 디벨로퍼는 직책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온콜 디벨로퍼가 되거든. 왜냐면은 직책이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그 액세스 권한도 더 많고 이 어플에 대해서 더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뉴질랜드는 좀 약간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는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하고 재밌는 일은 직책이 낮은 사람들한테 주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직책이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또 호주나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온콜 개발자의 롤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단하게 내가 개발자가 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나는 개발자라는 직업은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 되게 유동적으로 이제 출퇴근 시간도 자유롭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도 자유롭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외국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전이 되게 좋은 직책 중에 하나고 페이도 괜찮고, 그런 모든 이런 점들 때문에 나는 개발자라는 직업 자체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치만 어떠한 단점이 있거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거를 숨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터놓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이고 개발자라는 그런 직업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 오늘 했던 얘기가 흥미있었으면 좋겠어.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에다가 질문 남겨주면은 대답을 할게. 안녕.